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법무사법인 기린의 전현규 대표와 함께 서울의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 이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순원 기자가 또 특종을 하나 하셨는데요. 그 특종이 뭡니까? 은마 아파트에 상가들이 많은데 아마 그 상가들이 워낙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어서 상가들은 재건축에 찬성할 리가 없고 상가들만 빼고 재건축하기는 굉장히 난감할 거라서 아마 은마 아파트 재건축이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돈다고 합니다.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여쭤볼게요. 그래서 첫째 층수 부분 때문에 일반 분양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서 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일반 분양이 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상가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아파트로 좀 보내고 그 영업이 안 되는 분들을 보내고 이렇게 해서 교통 정리를 하면 되는데 아직까지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2003년도부터 추진위원회였거든요. 예. 이 법 개정되기 전에 구역 지정이 되기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옛날부터 추진위원회예요. 네.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잖아요. 예. 거기에 숱하게 이제 거의 2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는 뭐 이제 단지 내 도시계획 도로가 폐도 부분 때문에도 시끄러웠었고 그런데 상가 부분은 특히 상당히 상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활성화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가끔가다 거기 가서 그 반찬 사오고 그래요. 거기 그런데 그 정도로 활성화돼서 부인들 간에도 인기가 좋아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20년 동안 상가를 한 번도 건드리질 않았어요. 왜 건드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상가하고 아파트 단지를 합해서 산술 평균해서 예. 51%만 되면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사실은 정비 계획이 입안이 돼서 정비 구역 지정 고시를 아직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비 구역이 되면은 실제로 은마 아파트 단지 내의 블록에서 아파트 소유자는 몇 명이고 상가 소유자는 몇 명이고 확정이 돼요. 예. 거기서 여태까지 한번 정비 계획에서 빠졌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가 전체도 들어갔어요. 지금 예. 들어간 정비 계획을 수립된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정비 계획이 되면은 안전지도 통과됐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있어요.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창립 총회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비업체는 초기 추진하는 추진업체죠? 예, 추진업체인데 예. 동의서도 걷고 이 사람들이 주요 하는 업무는 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단계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예. 뽑는 업체를 정비 조합 설립으로 국한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그렇듯이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협상을 하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 여태까지 받을 필요가 없었죠. 요건이 안 맞으니까. 지금은 이제 상가의 과반수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도 상가도 큰 게 아니고 더 작은 것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상가의 경우는 토지 면적이 포함이 안 돼요. 머릿수만 해당이 돼요. 그 숫자의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지분과 상관없이 예, 지분이 토지- 아주 조금이라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머릿수하고 네. 그 사람이 깔고 앉아있는 대지 지분까지 합해서 네. 3분의 2 동의를 받도록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됐어요. 어려웠다고. 그래서 도정법을 바꿔서 과반수로 완화하면서 토지 면적을 빼버렸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상가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봤죠. 그럼 구분 상가 하나에 소유주가 10명인 상가도 있을 수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그 10명을 다 하나하나 세서 그거에 과반이 있어요. 아니죠.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예. 그 공유주의 형태는 이따가 이제 또 재건축 상가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유의 형태일 경우에는 대표자를 하나를 선정해서 보고?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과반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반이 필요한데 머릿수로 예. 과반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개포동 일대의 상가의 추세는
종전 평가액의 3배까지 네. 올라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준공되고 난 얼마 전부터는 8배를 5배를 달라. 해가 5배 단지가 나왔고 아, 그러니까 기존 상가 감정 평가액의 다섯 3배나 5배로 이 상가의 가치를 평가해서 아파트 네. 달라. 아니 그 아파트도 줄 수 있으면 받고 당연히 내가 안 받기 싫으면은 팔고 나갈 때는 그렇게 달라. 조합해서. 예. 그리고 8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지금 강남권에서 강남권에서 예. 개포에서. 예. 도장 그래서 찍어주는 대가로, 그러니까 예? 동의해주는 대가로. 뭐 그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예. 창립총회 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피 터지게. 어... 그때 아니면은 상가는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조합 설립을 되고 나면은 상가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안 받아요. 네. 전체 조합원의 과반? 3분의 2 또는 과반 이면 주교에 되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상가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상가 협의회 이거 비법인 사단이죠. 상가 협의회에서 당연히 협상단을 꾸릴 것이고 네. 아파트는 아파트를 꾸릴 것인데 그 협의가 잘 되면은 좋겠지만은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까지도 요구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상가에서.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저쪽에서는 3배 줬는데 네. 너네들 5배 달라고 그러면은 우리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당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집행부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소위 조합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무능하다고 해서 야, 그렇게 되면은 이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반쪽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도시정비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라는 것은 주민총회는 필요 없어요. 주민총회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하는 총회인데 그것은 법률적으로 총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창립총회까지부터 시작해서 그 조합원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상가 협의회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왜 창립총회에서 벌어지냐면은 창립총회에서 협의서를 작성을 하고 공증을 하고 그 공증에 대한 4분의 3의 동의를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못을 받기 때문에 이거 하고 난 뒤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그렇게 안 하면 동의를 우리가 50%를 안 맞춰 주도록 정리가 야. 되면은 그러니까 상가 조합원들을 포함 안 시키면 동의가 안 나오고 네. 동의를 받기 위해서 포함을 시키려고 하니 상가 조합원들은 많은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상가를 자르려고 하면은 이게 필요적 공동 소송이 돼가지고 원고 피고가 전체가 다 들어가요. 네. 그럼 송달이 안 돼요. 5천 명이 네. 중간에 저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노르웨이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송달해가지고 하는 자체가 불가능하고 네. 이게 설령 된다 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를 몰라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상가 자체를 쪼개는 거. 예, 그러니까 찬성하는 상가 조합원들은 들어가고 반대하는 상가 조합원들은 빠져라 하는 걸 하려면 아니죠. 전체 상가를 빼는 상가의 거. 땅을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는 빼버리는 소송을 말씀하시는 사업 것 단지에서. 같은데. 네. 아, 보통은 아파트를 지을 때 아파트와 상가는 전체가 같은 땅이라고 보고 그렇게 지분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합 설립 동의에서도 네. 부대 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본다라고 규정을 해서 네. 야. 부대 복리시설까지 포함하는 아파트가 4분의 3 숫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동의를 동시에 충족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상가가 안 하게 되면은 동의율이 4분의 3은 충족됐더라도 동의에 충족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아. 사업이 안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네.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으면은 건축 심의나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못 하게 되는 거죠. 와,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 은마 아파트는 상가만 빼고 갈 수는 없다는 말씀해 주셨고. 아니 상가를 빼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 것 토지 분할 소송을 해서 갈 수는 있겠죠. 노르웨이 가야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송달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송달이 되기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게 안 되면 시간이 그게- 엄청 걸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협의가 필요한데 네. 그 협의가 지금 워낙 음마를 빼놓은 나머지 사업장들이 다 완성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케이스가 나와 있잖아요. 0.1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주게 되고 예. 그 다음에 3배에서 4배까지 5배까지 요구하고 있어서 그게 공식화 됐는데
최근에 8배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0.1로에서 아파트를 준다는 건 아파트 하나 받으려면 대지 지분이 10평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지 추산액 네, 추산에 아파트 추산액이 만약에 15억이라고 한다면 상가의 그 추산액이 1억, 가정평가액이 1억 5천만 있으면 그렇죠. 1억 5천만 있으면은 그 사람은 아파트 한 채 준다. 아파트를 한 채로 주는데 이제 이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예. 조합원들 분양 다 하고 나서 네. 25평짜리 그 밑으로 네. 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게 되는데 싸게 예, 받는 거네요. 싸게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조합원 분으로 해가지고 이자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러면 나중에- 1억 5천 가치를 쳐주고 15억짜리 아파트라면 13억 5천을 더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 낼 때는 1억 5천 곱하기 5배 네. 6억으로 쳐주고 나머지만 낼 수 있다고 아니죠. 쳐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아파트를 그렇게 받을 때는 그렇게 돈을 내고 음. 아예 나 그것도 싫고 나가겠다 팔고 나가겠다 네. 했을 때 그렇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조합에서 그걸 사주도록 사라. 약속을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돈은 종전 평가액이 만약에 5억이라고 하면은 5배면은 25억을 달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으로는 상가 소유자들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잘 살펴보면은 그 상가의 대지 지분이 아파트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포함한 용적률을 받되 상가는 보통 3층 정도로 짓고 나머지 예. 용적률은 아파트에 찾아 먹으니까 니네들이 우리가 용적률을 높이 앉아서 받는 용적률을 니네가 받아왔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달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해를 전혀 못할 바도 아닌 게 말 되네요. 뭐 그런 예.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서초동 한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가 사람들이 조합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룰이 없군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음. 그 룰이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뭐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 필요 없어요. 사이가 나쁠 걸 예상을 해서 그것도 법률적인 창립총회,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의 최초 그때부터 결정이 되니까 그때 결정하는 게 그래도 싸게 막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상가분들은 그때 자기네들의 이해관계를 보장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당연하죠. 하시겠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숨지기고 있다가 창립총회 때 이제 드디어 나타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네, 이런 걸 역이용해서 네,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럼 비싸니까 네. 재건축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상가를 싼 걸 사면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좋은 투자가 될 수 있지는 않나요? 뭐 좋으신 생각인데 그 이상하게 진행을 하시는데 재미난 생각이세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네. 실질적으로 이게 부의 세습이나 지식이나 가족들한테는 조용히 전수가 돼요. 아, 상가를 투자하는 거예요? 상가도 마찬가지고 네.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식을 또 물리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 상가가 사실은 크로스업 된 게 몇 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2000년도 후반 그때부터 사실은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은 상가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그 상가를 물려줘요. 증여하고. 나중에 그런데- 아파트 될 거니까. 그렇죠. 그걸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예. 이미 그 사람들이 다 이미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움직이기도 어렵고 한데 그래서 제가 이걸 추적을 한번 해봤어요. 재밌어서 보니까 2006, 7년도에 이미 레미안 퍼스티지라고 있어요. 주공 2단지. 네. 반포에 보면 이제 저밀도가 먼저 완성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고밀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때도 실제로는 상가 부분을 가지고서 아파트를 줬어요. 상가 네. 하나 있으면 예, 그래서 대법원 판례까지 갔어요. 이거 주는 거 부당하다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는 상가 조합원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같이 거주하고 영업을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굳이 그 사람을 줬다고 해서 피해를 줬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대법원 전원합의체인가 아마 판결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그 이후로 상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아파트를 쭉 줘왔어요. 조용히. 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도정법이 만들어지면서 2003년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63조에 보면은 복리 시설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 건설하지 않는 경우
최소 분양가의 곱하기 1이나 또 0.1이나 그건 니네가 알아서 정하되 그 숫자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했단 말이죠. 즉 다시 아파트에 말해서 상가를 짓지 않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조문상으로 볼 때는 아파트에 부대 복리스를 앉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짓는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쟁점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법을 아직까지 크게 쟁점화 되진 않았는데 예. 같은 날 2003년도 6월 30일 날인가 국토부에서는 그때 건교부죠. 예. 표준 정관을 만들었어요. 재건축. 거기는 어떻게 정해놨냐면은 복리시설을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엔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약 조문이 다른데요. 조문이 다른데 하나는 법령이고 네. 하나는 정관이지만 네. 글쎄. 국토부에서는 당연히 정관을 따르라고 이렇게 해놓고 있어요. 이런 찰나에 충돌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번에 뭐 법제처 뭐 국토부하고 일부 저 사람들이 이거 너무 과하다.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유권 해석을 요새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니네 믿고서 이거 했는데 이게 다르지 않느냐 해서 사무감사까지 신청해서 사무감사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상가는 아파트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래서 받을 수 있고 이제 문제는 받을 수 있으면서 아파트하고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은 대두가 안 됐을 때예요. 분양가 상한제가 2013, 14년도에 이제 만들어졌다가 예. 일부 스톱됐다가 다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진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일부 소수자만 예. 어쨌든 법령에 틀리더라도 정관으로 해가지고 우겨가지고 그럼 받아가는 가격은 일반 분양가에 받아가는 겁니까? 상가 조합. 조합원분으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재수 좋으면은 네. 그때 일반 분양가 비슷하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받아갔다는 것이죠. 법도 없어.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이렇게 충돌이 되다 보니까 시끄럽잖아요. 예. 최근에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해서 사무감사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아직 해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 안 돼 있긴 한데 아까 얘기했듯이 그 레미안 포스티지 그 저 대법원 판례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바람에 넘어가게 됐고 더더군다나 조합에서는 사실은 상가 쪽에서 관리처분 취소송을 내 가지고요. 송파나 가락시어 같은 데 스톱돼 있었잖아요. 예. 반포 1, 2, 4나 네.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상가 사람들한테 차라리 일반 분양가 수준으로 어차피 받는 가격은 똑같으니까 분양가 상한제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고 분쟁도 수그러뜨리고 우리도 안전방으로 가자라고 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0.1 내지는 0.4로 해가지고 비율을 예. 그렇게 정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모든 단지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제 뭐 보여드리겠지만 모든 조합들이 옛날에 진행됐던 조합하고 지금 막 진행했던 신반포 2차나 네. 이런 데도 다 0.1에 다 정리를 다 끝내버렸어요. 0.1에? 예, 창립총회를 거쳐서 거기 도장 빵빵빵 때려가지고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분양가 상한제 나중에 없어지면 또 논란이겠네요. 당연히 논란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상가가 이게 문제가 이제 4주택까지를 갖게 되면은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취등록세도. 예. 근데 이 부분에 상가를 소유하게 되면은 상가가 주택은 아니잖아요. 네. 나중에 관리처분을 통해서 아파트로 공급받는 확정이 되는 시기까지는 상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취득하더라도 중과세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이에 앞에 있는 주택을 매각할 수도 있고 네. 이런 이점이 있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돌아가는 얘기는 잘 들었고요. 네. 오늘의 교훈은 각자 정리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 프로가 정리하기엔 네. 일기 신도시 외곽 지역에 있는 대지집은 많은 연립주택 괜찮다. 네. 그들만 빼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이리저리 봐도 없는 것 같다. 네. 낡은 재건축 추진되는 아파트에 상가 괜찮다. 이리저리 봐도 그들만 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쉽지 않다. 네. 로 정리되네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동 아파트, 상계동 아파트, 일기 신도시 아파트들
지금 재건축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다. 답이 없던데 있는 답을 찾자면 아까 얘기했대로 지구단 이격이 어디 누가 먼저 되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법무사 법인 기린의 전현규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